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국방 발전을 위한 9가지 제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얼마 전 열었던 세미나를 토대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2.3 계엄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흔들렸던 한국의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죠. 이 영상에서는 그중 일부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에 해당하는 제안 3가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요. 2부와 3부 나머지 6가지 제안은 제목만 소개하고 세미나 발표 원문을 찾아볼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내란을 통해 한국군이 불법 정치적 동원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대가 국민한테 더욱 신뢰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은 국군의 정체성을 국민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군대는 군대가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민주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군대가 왕이 군대였죠. 특정한 권력자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조직이 군대였습니다. 지금 한국군은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 정체성이 실제로 병영 문화나 교육, 지휘체계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민의 군대 실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제시합니다. 군대 조직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도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해야 하는데요.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미군은 이런 원칙을 아예 교리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충성과 복종 대상은 특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장교와 병사를 가릴 것 없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내면화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장교 양성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미국 사관학교는 민간인 교수 비율이 50%를 넘는데요. 한국 사관학교는 그 비율이 겨우 10몇 %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들한테 개방성과 다양성,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민간 교수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군 고위직을 임명할 때 미국처럼 국회 심의를 강화할 수도 있죠. 이 밖에도 다양한 개혁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들을 추진하려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군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의 군대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되찾고 국군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국방 조직에서는 군의 종류와 기관에 따라 역사적 정통성을 찾는 작업이 제각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10년에서 1920년대 나라 안팎에서 선각자들이 벌인 항공 독립운동을 오늘날 현대 공군의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창호 선생은 항공기를 구입하려고 노력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윌로우스 비행학교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한인 비행사를 양성했습니다. 중국과 소련 비행학교에서 한인 비행사들을 양성했고 이 사람들이 중국 공군 소속으로 일본 침략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에 공군 비행대를 창설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해군도 잘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와
그의 아들 손원일 제독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군 창건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군과 국방부가 자세가 좀 모호한데요. 육군본부의 누리집을 보면 건군기라고 해서 1946년 1월 15일 미 군정이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한 사실부터 조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죠. 일부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각자들이 빛나는 독립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운동과 현재 조직과의 관련성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죠. 2023년에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교내에서 철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현대 한국군 창건 초기에 친일 잔재가 스며들었는데요. 그것을 아직도 지우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항일 독립전쟁의 정통성을 우리 국군이 명확하게 계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죠. 이 취지에 맞춰서 국군조직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 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다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광복군 성립기념일인 9월 17일부터 시작해서 국군의 날인 10월 1일까지를 국군 사랑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요, 항일 독립전쟁과 관련한 국방사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군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군대, 그리고 항일 독립전쟁 계승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은 직업군인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병사 복무기한과 급여, 병사들의 안전한 병영 생활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최근 군내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급 간부들, 인력난입니다. 신규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복무 초기부터 이탈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은 3,170명이고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쳤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5년 차에 중도 전역하는 인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의 중도 전역자는 육사 출신이 1.9배, 해사 출신은 2.2배, 공사 출신은 3.8배에 이릅니다. 군대가 병사 위주로 사람 숫자가 중요하던 시대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군, 기술군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첨단 장비는 병사보다는 직업군인이 다뤄야죠. 직업군인이 부족하다면 군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군인 이탈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을 제외하고 부사관과 학군,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장기복무 선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5년이나 10년 근무하다가 장기복무 심사에서 떨어지면 강제로 전역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민간에 나와서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죠. 어떻게 해야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겠느냐고 군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죠. 장기복무를 보장해달라를 1번으로 꼽습니다. 부사관과 학군, 학사장교, 육군 3사관학교 등등을 가릴 것 없이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관과 동시에 최소 20년 장기 복무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꿔줘야 합니다. 20년을 근무하면
군인연금을 탈 수 있죠. 정규직이면 신분이 보장되죠. 신분이 보장되면 근무 문화도 권위적인 풍조를 벗어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전문 직업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죠.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업군인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핵심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을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직업군인이 장기 복무를 통해 안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군 전체 역량이 향상됩니다. 직업군인의 자부심이 국방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연구소 9가지 제안 가운데 2부는 국민 생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2-1 제안은 우리 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한미동맹의 힘을 합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을 담았습니다.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2-2 제안은요, 과거에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기와 장비를 확충하는 데 신경 썼죠. 이제는 사람과 운영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3 제안은 인구 절벽 상황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9가지 제안 가운데 3부는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격을 높여주는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과제입니다. 3-1 제안은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아니다. 국방 영역을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3-2 제안은 K방산 수출 전략을 지속 가능한 선진국형으로 다시 짜자고 주장합니다. 3-3 제안은요, 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와 해안선을 지키는 국내 업무만 하지 말고 해외 평화유지군을 포함하는 글로벌 평화 업무를 확대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제안 내용은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는 국방 분야에서 진취적인 담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 3일에 만들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종종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